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정 여사는 눈을 뜨자마자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은 어제의 말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부 출신. 그 말은 밤새 머릿속을 맴돌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될 거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오자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정 여사는 습관처럼 커튼을 조금 걷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컵 하나를 꺼내 물을 따르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에 닿은 손마디가 어제보다 더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정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잠시 뒤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지만 말투는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집 정리 좀 해주세요. 무슨 일 있니? 제가 낮에 잠깐 사람을 불러야 해서요. 집이 좀 깔끔해야 해요. 사람을 부른다는 말에 정 여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장실 2군데 다 봐주세요. 어제 손님들 왔다 갔잖아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처럼 당연한 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정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지만 오늘 아침 그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꺼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장갑을 끼는 순간 고무가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정해진 역할 속에서 정 여사의 자리는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을 무렵 정 여사는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물기와 세제가 섞인 바닥은 미끄러웠고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허리를 펴려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쉬었다가 하면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끝내 놓아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기 전에는 적어도 눈에 띄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변기를 닫고 세면대를 정리한 뒤 정 여사는 2번째 욕실로 이동했습니다. 사용 빈도가 적은 욕실이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여기도 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타일 틈을 하나하나 문지르셨습니다. 하얗게 남아있던 물때가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공허해졌습니다. 깨끗해지는 공간과 달리 정 여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며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보시면 돼요. 많이 어지럽진 않아요. 그 말에 정 여사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많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지럽지 않다는 기준이 정 여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정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되셨어요? 응,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 아, 다행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괜히 흠잡히기 싫어서요. 그 말에는 정 여사가 아니라 집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헹구는 동안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점점 사람이라기보다 집의 상태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정 여사는 거실 한쪽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허리를 펴자마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고 정 여사는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정 여사는 다시 일어나 커튼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게 있을까 마음이 쉬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여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나오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여기요. 집 전체는 괜찮은데 화장실이랑 주방 쪽만 조금 손보려고요. 정 여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길로 막 정리한 공간이 다시 손봐야 할 곳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 여사는 부엌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빠르게 오갔고 비용과 일정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물때 관리만 잘하면 충분해요. 네, 지금은 어머니가 계셔서 괜찮은데요. 그 말이 정 여사의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이 머무는 시간이 임시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별말 없었어요.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정 여사를 더 깊은 자리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덕분이라는 말 아래 정 여사의 자리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떠난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반듯하다고 여겼던 공간이 어느새 다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행주를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더 닦을 곳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쉬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람 온 거 괜찮았죠? 그래, 별일 없었다. 다행이에요. 괜히 집이 지저분해 보일까봐 신경 쓰였거든요. 그 말에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사람 올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계실 때 미리미리 좀 봐주세요. 미리미리라는 말이 정 여사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신경 쓰마. 정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깔끔한 게 생활이신 분이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 여사는 자신이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기능으로 불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에는 정 여사 혼자 남았습니다. 정 여사는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보다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정 여사의 하루를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자 거실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닦고 정리했지만 마음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나자 정 여사는 고개를 돌려 불을 줄이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무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바쁘셨어요? 아니다. 집에 사람이 좀 왔다 갔을 뿐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에 남은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침묵이 익숙해지는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간단히 먹을게요. 그래. 정 여사는 이미 차려둔 반찬을 다시 줄였습니다. 괜히 많이 내놓았다가 눈치가 보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은 따로 흘러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 여사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릇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정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아, 그래도 물기만 좀 닦아주세요. 남으면 자국 남아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그래도 해달라는 말이 함께 남았습니다. 정 여사는 물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는 순간조차 완전히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작았지만 하루의 끝에 남아 정 여사의 마음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부엌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 여사는 마지막으로 싱크대 물기를 닦고 행주를 접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정확히 끝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정 여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일부터는 아침에 욕실 먼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출근 준비하면서 쓰다 보니 물자국이 신경 쓰여서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며느리는 더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합의가 끝난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그래라고 대답했는지 떠올려 보셨지만 셀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느새 당연한 성격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정 여사는 문득 고향집에서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를 마치면 쉬어도 되었고 누군가의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하루가 끝나도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뎌낸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음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늦은 업무로 서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거실 불을 끄기 전 오늘 하루를 되짚듯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닦아두었던 바닥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그 반듯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기보다는 내일도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부엌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약 봉투였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면 하루 한 번만 먹으라고 했던 약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물 한 컵을 따라 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야 몸의 신호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괜찮은 척 정리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금방 자려고 했다. 아들은 정 여사의 얼굴을 잠시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들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벽 하나를 쌓으셨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말하지 않는 쪽이 편하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배웠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불을 끄기 전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 속에서 정 여사는 자신의 자리도 그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정 여사는 이불을 덮으며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났고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정 여사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낮 동안 들었던 말들과 표정들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리미리 봐달라는 말, 익숙하시잖아요 라는 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정해지던 내일의 일정까지. 그 말들은 하나같이 부드러웠지만 정 여사의 하루를 조용히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함께 오래 접어두었던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께서 생전에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손수건을 손에 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었지만 정 여사에게는 아무 설명 없이도 괜찮았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손수건을 접어 다시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없구나. 그 말은 서러움이라기보다 차분한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에서의 자신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운 정 여사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욕실부터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집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하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일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언젠가는 이 흐름이 멈추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예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여사의 밤은 깊어졌고 이 집의 공기는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